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구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13일 등교를 앞둔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또 늦춰 다음 달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시차를 두고 온라인 개학합니다. 후보 14명이 찬성하면서 총선 핵심 의제로 새만금 해수유통이 떠올랐는데 전라북도는 떼이른 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옥마을 상인들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신고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찾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전북대학교 학생이 전북의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학생은 전북대 기숙사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대학마다 다음 달 13일 등교를 앞두고 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14번째 확진자는 대구에 사는 22살 남자 대학생으로 이틀 전 아버지 차량을 타고 재학 중인 전북대학교 1인 1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전북대병원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결과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이 나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학생과 아버지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가족 4명으로 모두 대구에 거주해 이를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학생이 전주를 오기 전에 지난 29일 점심 식사를 한 진안 마이산 휴게소의 CCTV를 분석해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온 또 다른 전북대생 2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동안 격리됩니다. 도착할 때부터 생활관에 1인 1실로 격리를 시켰고요. 1인 1실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전북대학교 병원의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돌아와서도 1인 1실에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현재 온라인 강의 중인데 다음 달 13일부터 등교를 시작합니다. 대학 측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의 등교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 재학생은 원광대 300여 명, 우석대 150여 명, 전북대 80여 명, 전주대 70여 명입니다. 기숙사생들은 그나마 관리가 가능한데 원룸 거주생들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기숙사 들어온 애들 경북 애들은 예를 들어갖고 그런 조치할 수 있지만은 밖에 원룸 거주한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 개학을 앞두고 온 전북대생이 이제 겨우 24명인데 벌써 확진자가 나와 일부 대학들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등교일을 더 늦추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학도 걱정이지만 초중고등학교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또 늦춰졌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개학이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수능 시험일도 2주 연기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4월 9일부터 시차를 두고 온라인 개학으로 새학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9일에 고3과 중3학년, 16일에 고1, 2와 중1, 2, 그리고 초등학교 4, 5, 6학년, 20일에는 초등 1, 2, 3학년이 개학합니다. 개학이 또 늦어진 만큼 법정 수업 일수는 추가로 감축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 등교는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유치원은 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일선 학교들은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 예고됐던 만큼 원격 수업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관건은 출석 수업 못지않게 내실 있게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진 않죠. 가능하긴 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선생님께서 충실하게 그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제일 급선무고. 원격 수업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인터넷망이 충분치 않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와이파이라든가 인터넷 이것이 제대로 되는가, 컴퓨터가 오래되고 가정에서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기 실습 위주의 학교 학생과 컴퓨터가 익숙치 않은 초등 저학년의 원격 수업 역시 걱정입니다. 저학년 아이들 조금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가정 방문해서라도 좀
지도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개학 연기에 따라 빠듯한 대입 일정을 고려해 수능 시험일은 12월 3일로 2주 늦춰졌습니다. 이에 맞춰 학생부 작성 마감일 등 수시와 정시 모집 일정도 2주 안팎씩 연기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전북 거주자들의 가족 접촉과 면회가 2주 동안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의 모든 거주자들을 인천공항부터 전주 월드컵 경기장까지 리무진 유료 버스로 단체 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자들은 전주와 익산, 군산 거주자의 경우 해당 지역 숙박시설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그 외 지역은 남원의 숙박시설에서 역시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2주 동안 격리됩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선거구에서 민주당 안호영 후보 친형의 상대 후보 캠프 매수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각 당들은 잇따라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등 총선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임정엽 후보는 안호영 후보의 친형이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재판부가 1년 넘도록 질질 끄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번 총선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안호영 후보의 친형은 지난 총선 때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완주 국민참여연대 등 완주 지역의 5개 단체도 안호영 후보의 방송 토론회 불참을 비난하며 당당히 나와 각종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친형의 1억 3천 후보 매수 사건과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변호권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7대 공약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새만금,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 육성, 기간 교통망 확충 등입니다. 하나된 힘으로 전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오직 도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415명으로 구성된 선대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20% 이상의 정당 지지율과 지역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판가리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의 각 지역과 영역에서 거침없이 뛸 것입니다. 정의당은 양당 체제의 틈바구니에서 단독 교섭단체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4.15 총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각된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만금 해수유통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방조제 안에 바닷물이 항상 드나들도록 하자는 건데, 기존 계획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하원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한 도내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14명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이 도내 국회의원 후보 29명에게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입니다. 정의당 후보 4명 전원과 김광수, 정동영, 김종혜 후보 등 현역 의원도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조건부 찬성 또는 검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북행동은 찬성 입장을 보인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는 등 해수유통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녹음용수 대안 마련을 21대 총선 공약화하고 이에 실현을 위해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전라북도는 해수유통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목표 수질은 내부 개발이 70% 이상 마무리되고 새만금혼의 환경시설 설치를 전제로 계획됐는데, 현재 내부 개발 사업의 공정률은 12%에 불과하고 환경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부 개발 공사가 끝나고 혼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고 하면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수 유통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수 유통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떤 곳에 방조제를 헐어낼 것인지 등 변수가 다양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년이 되는 올해 새만금 해수 유통이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해수 유통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JTB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 고창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참석해 열띤 논쟁을 펼쳤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에서 가장 적은 2명의 후보만 출마한 정읍 고창 선거구의 토론회.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전북 인사 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 분야 성적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수습하고 추스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지표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2017년도에는 3.2%로 그럴싸하게 가는 듯 했는데 사실은 2018년도 2.7%, 2019년도 2.0%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토론회는 유성엽 후보가 윤준병 후보의 부인과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아닙니까? 부지런한데 하다 보니까 좀 선거법 위반 논란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관위에 몇 차례 가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소문 나쁘게 내놓고 그게 실제 낙인된 사람인 것처럼. 근데 JB포럼 유사선거사무소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해서 그게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방안에 대해 윤준병 후보는 선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성엽 후보는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기관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윤준병 후보는 연구기관 성과를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성엽 후보는 전북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JTB 전주방송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후보 초청 토론회가 내일 오후 6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토론회에는 4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는 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 후보가 참석해 전주시 병 선거구의 현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어제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들어오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인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추적이 힘들게 유심칩을 뺀 휴대전화로 거짓 신고를 한 건데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허위 신고자를 찾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이 본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니까 너희가 직접 알아봐라. 70명의 경찰과 군인이 3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거짓 신고였던 겁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당하죠. 이게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전주도 그렇고 한옥마을 전체 좀 많이 힘든데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까 봐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상인들은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고를 치겠다고 그렇게 하니 많이 불안해했죠. 잡권을 찾는다면 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신고는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로 들어왔는데 일반 전화는 안 돼도 112 등 긴급 전화는 가능합니다. 경찰은 추적이 힘든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번호로 올해만 4건의 거짓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이 쓰러져 있다거나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는다는 등 그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붙잡아 강력 처벌할 예정으로 최고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찰력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허위 신고가 계속 접수가 됨으로 인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북 소방본부에 유심칩 없는 휴대전화로 들어온 신고도 7,000건이 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학원의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주 등 6개 시 지역의 학원 4,770여 곳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방역 물품 비치와 마스크 착용 여부, 학생 간 거리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어제 현재 전북의 학원 휴원율은 28%입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명령한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률이 85%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13,000여 곳의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에 줄 현금 70만 원을 시군에 모두 교부해 아직 70만 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15%는 4월 초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당구장과 볼링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시군은 군산과 익산, 남원, 김제 등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 25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8월로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기시험을 8월로 연기했다며 시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험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모두 2,106명입니다. 정읍경찰서는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현직 변호사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전화해주겠다는 등 의뢰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가 열이 나 법정이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A씨가 미열이 나면서 형사법정과 종합민원실을 폐쇄하고 접촉자들을 자가격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지원은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내일부터 다시 법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완주 19도, 전주와 익산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호흡기 질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